안녕하세요. 저는 26살 결혼 1년차 새댁입니다. 남편이 2달 전부터 이혼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서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신랑도 이해가 되면 글 올려보라고 다들 이혼하라고 할 거라더라고요. 아내인 저에 대해서 먼저 말해볼게요. 아내는 본인이 모은 3천, 부모님이 현금 8억, 아버지가 소유한 고급 주택, 시세 5억에서 10억인 집에서 거주하게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지역에서 유명한 건축사무소 대표이시고 어머니는 취미생활로 1인 주얼리 샵을 운영하십니다. 두 분 다 이제 막 50이 넘으신 나이에 가진 재산도 있고 아직 은퇴 계획 없으시고요. 남편 나이는 31살이고 결혼 당시 본인이 모은 1억 6천, 부모님이 주신 현금 2천입니다. 아버지는 경찰 공무원 하시다가 대단지 아파트 경비소 책임자 근무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이십니다. 시세 2억 후반 30평화 아파트를 소유하시고 이렇다 할 재산은 없으십니다. 아버지는 내후년에 은퇴 계획이 있으시고요. 남편 직업은 자동차 정비소 사장입니다. 그래도 대기업과 제휴를 맺은 동네에서는 가장 큰 곳이고 매출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제 직업은 따로 없고 아버지가 일찍이 증여해주신 원투룸 건물 월세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평균 500, 아내는 700 정도 벌고 있습니다. 모두 세후 기준이고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는 불로소득인 월세 수익을 반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명의도 공동명의로 돌려야 한다고요. 저는 결혼 전 증여해주신 이 건물은 오롯이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 분할 목록에서 제외되는 건데 왜 소득을 공유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남편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도 못한 너를 우리 같은 고학력 집안에서 받아줬으며 일하지도 않고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인데 인생을 함께할 배우자와 평생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더군요. 저는 중학교 때 남동생의 사망으로 중증 우울증을 겪은 바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자퇴를 했고 우울증 극복을 위해 3년간 병원을 다니며 지금은 6개월에 한두 번 정기 상담만 받을 정도로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하지도 않고 버는 돈, 일하는 건 동의를 못합니다. 세입자 입퇴실 관리, 민원관리, 주 이외에는 7층짜리 건물 2개 계단 청소를 제가 다 합니다. 건물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고요. 월세를 반반으로 하지 않으면 이혼하는 게 맞지 않냐. 그 정도도 나한테 못하면서 무슨 결혼 생활을 하느냐며 윽박지르는 남편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저는 이혼을 해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아버지 소유인데 저희가 살고 있는 거고 반반 나눌 게 딱히 없거든요. 마음에 걸리는 건 남편은 아직 모르지만 제가 임신 18주 차라는 것과 시부모님입니다. 저희 시부모님 진짜 좋으신 분들입니다. 전화라든지 만남 강요 하나도 없으시고 어머니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드셔서 말없이 문 앞에 놓고 가십니다. 제가 감사한 마음에 매달 용돈을 드려도 그 돈을 모아 제게 다시 용돈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가부장적이고 마냥 따뜻하지만은 않은 친정엄마에게서는 느끼지 못한 모정을 시어머니께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하기 싫어서 건물 수입 반반하자 대신 입주민 관리와 청소 등은 함께 해야 된다고 했더니 자신의 본업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박박 우깁니다.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분명 남편을 혼내서 돈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심력 끼쳐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아기도 가진 마당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을 요구한 뒤부터는 남편은 항상 손님방에서 혹은 거실에서 자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포기하면 되는 걸까요? 추가. 댓글 읽고 한동안 멈했습니다. 너무 근본적인 생각을 제가 안 했더라고요.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는 정말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저 돈 때문에 상혼을 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댓글 읽고 물어봤습니다. 돈 때문에 이혼할 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돈 때문에 정이 떨어졌대요. 제가 수익을 안 나눠서. 거기서 저는 너무 허탈했습니다. 별도 따다 줄 것 같은 사람이라서 결혼도 일찍 결심한 거고요. 임신도 서프라이즈 하려고 선물 키트 고르고 있었는데 이혼하자고 하니 미쳤냐고 합니다. 진짜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이혼하느냐고. 지가 하자고 해놓고요. 수익 나누면 다시 저를 사랑하겠대요. 미친 소리죠. 임신 사실도 알리지 않았고 양측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지원해 줄 테니 무조건 이혼하라고 하시네요. 멍청한 저를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진심이 뭔지 들여다보니
이혼 말고는 답이 없네요. 결혼하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네요. 많은 걸 정리해야 하지만 얼른 추스려 보겠습니다. 쉬운 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댓글. 일단 세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날 돈주머니로 보는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함께하나요? 내 아이에게 부모가 다정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엄마를 무시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줄 건가요? 제발 자존감 키우고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세요. 님 남편은 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두 번째 사연. 아빠 장례식에 부조 10만 원한 아빠 형제들.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께서 오랜 지병으로 병사하시게 되었고 현재 장례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남은 엄마와 저 두 사람 모두가 분노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 남깁니다. 아버지께선 4남매 중 차남이신데 형제와 누나를 포함해 3명 모두가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전화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장례 치르는 저희 집이 먼 곳도 있었고 아버지께서 생전에 형제들을 굉장히 챙기셨습니다. 그런 만큼 직계 친척이고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이기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좌로 차례대로 부의금이 들어온 게 가관이네요. 2명이 10만 원씩 보냈고 1명은 아예 안 보냈습니다. 장례 끝나고 나서는 연락도 안 되네요. 제가 이토록 억울한 이유는 저희 아버지께서 친가를 위해 엄청난 고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자마자 집안이 몰락하면서 그 빚을 큰아버지가 가정을 꾸리신 탓에 아버지 홀로 갚으며 생활했고 전부 혼자 다 갚으셨습니다. 작은 아버지께는 집 사는 돈까지 보태주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장남인 큰아버지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할 때 당시 부사관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던 아버지께서 상관과 이어진 인맥으로 큰아버지를 베트남에 가지 않게 해주었다고 하니 생명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가족들의 분노는 1억 1 때문인데요. 아버지께서 작은 아버지에게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1억 관련한 이야기는 이번에 어머니께 들었는데요. 투병하시기 전까지 그렇게 일을 하시던 이유가 1억 때문이었습니다. 빚 때문에 빌려주었다고는 하는데 관련된 일로 연락이 되는 친척에게 전화하자 돌아가시기 전에 갚았으니까 그걸로 되지 않았냐고 대답하는 걸 보고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심보가 너무나 배은망덕하고 괘씸합니다. 자기 친형제를 저렇게 대할 수가 있나요? 제가 못돼 처먹은 건가요? 저 집안이 제정신이 아닌 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장례를 끝마치고 난 지금까지 분이 쉽게 삭혀지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부의김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저 모렴치함에 화가 납니다. 추가. 오해하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저희 집은 부유해요. 제 대학도 학자금 대출 없이 나왔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늦게 결혼을 하신 만큼 두 분 모두 그만큼 미리 모아둔 재산이 많으시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셔서 아버지가 외벌이 하셨는데도 워낙 그간 아껴 사셨던 만큼 저축하는 분이라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돌아가신 뒤 연금도 나오시고 외벌이셨어요. 이 일과는 별개로 저희 아버진 가장으로서 저희 식구 잘 챙기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형제도 챙기시고 현금만 2억 가까이 유산으로 남기셨고 대출액 없이 부동산도 두 채 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제가 화가 났던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가게는 아버지가 알아서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예요. 제가 화난 이유는 아버지가 형제를 아꼈던 마음을 짓밟은 그 형제들이라는 사람들의 언행과 행동 때문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대리 효도한 적도 없어요. 아버지가 자기 형제 챙기신 건 맞지만 대신 어머니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셨어요. 명절의 저희는 집에서 지냈고 별도로 조부모님 기일마다 아버지 홀로 올라가셔서 알아서 처리하셨습니다. 추추가. 많은 댓글과 조언 감사드립니다. 고민하다 어머니의 지병을 밝힙니다. 제가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유전적인 신장 관련 질환이 크게 악화되어 결국 퇴사하신 뒤 치료를 받으면서 시댁의 양해를 지속적으로 구했어요. 지금은 많이 호전되신 상태고 아무튼 그때부터 아버지가 외벌이 하셨고요. 병을 지속적으로 치료하셔야 했고 김해와 서울 사이가 너무 멀기도 했습니다. 병에 앞서 어머니가 명절에 소홀하셨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간병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본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형제에게 바쳤던 진심을 무시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만큼
울분이 가라앉지 않아 글을 올렸던 거였어요. 그냥 말씀대로 영 끊는 게 답이긴 하겠죠. 후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드디어 알게 됐네요. 오늘 부의금 20만 원을 돌려주고 나서 2시간 정도 전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전화한 사람은 10만 원 내셨던 큰 아버지더군요. 댓글들을 보면서 혹시 제가 모르는 사건이나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대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국 진상을 알게 됐고 결말은 났어요. 나쁜 쪽이지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손절로 끝이 났어요. 일단 투병하던 작년을 제외한 모든 해 명절에 참석하셨던 아버지가 재작년에는 좀 쉬고 싶다며 친가에 가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갑작스러웠어요.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기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말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더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었어요. 말을 하기 전에 우선 전글에서 베트남전 관련된 일은 아버지가 부풀려서 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베트남전 당시 군 납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연줄이 닿아서 빼내준 것이라고 합니다. 사업이 급해서 데리러 가지는 못하셨던 할아버지 대신 이미 베트남에 있던 큰아버지를 직접 다시 비행기를 타고 데려온 사람이 아버지였대요. 아무튼 제가 상황을 물어보고 큰아버지가 설명해 주신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억을 아버지께서 빌려주고 작은아버지가 갚은 건 확실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작은아버지와 조금 말이 오고 갔대요. 아버지는 10년 안에 갚으라고 하셨는데 작은아버지는 20년을 요구하시다가 형제고 아버지가 돈도 많은데 안 갚으면 안 되는 말을 하는 등의 말싸움이 있었고 큰아버지께서 중재하셨다고 해요. 일은 해결이 났지만 그때부터 작은아버지는 아버지께 기분이 상했다고 큰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모든 게 터진 건 2년 전 아버지가 명절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보통 제사와 기회를 챙기는 명절의 경우에는 친척들 모두가 제사값을 같이 비슷하게 냈대요. 큰아버지, 고모, 아버지, 작은아버지 넷이서 매년 연마다 같이 각계 돈을 모아서 제사값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준비하는 명절인 만큼 그건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이때 고모가 돈도 많은 아버지께서 해마다 제사 음식 중에 과일이나 전 같은 걸 가지고 내려가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당연히 음식 가져갑니다. 그게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닌데 작은 아버지에게 뒷담을 했다고 해요. 땡땡이는 돈도 많은데 왜 그렇게 음식을 가져가냐? 노랭이라서 구두쇠 밴댕이 같은 놈이다. 대학도 나왔는데 사람이 없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욕을 했답니다. 원래 아버지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작은 아버지는 그 말에 동의했고요. 그러다가 뒤늦게 아버지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아버지가 분노하고 그대로 형제간의 사이가 파탄났다고 합니다. 전 여기서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돈을 안 낸 것도 아닌데 해마다 과일 가져간 게 그렇게 욕까지 엄청나게 먹을 죄인가요? 솔직하게 아버지께서 베풀지 않은 형제는 없습니다. 큰아버지도 고모도 대학 학비부터 1억까지 빌려간 작은 아버지까지 전부 다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로 형제관계가 파탄났다는 소리를 듣고 전 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다툰 고모와 작은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땡땡이 편들 거냐? 그럼 땡땡이랑만 연락해라. 아니면 땡땡이랑 연락 안 하고 우리랑 계속 연락할 거냐? 저렇게 거의 협박하듯이 말을 해서 큰아버지는 그냥 침묵으로 긍정하는 방법을 택하셨대요. 그렇게 4남매에서 고모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아버지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끊겼다고 했습니다. 이해 못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이게 다입니다. 이번 장례식 관련 일도 같은 맥락에서 고모와 작은아버지의 주도로 일어난 것이었다는 말을 끝으로 전 결국 다시 보지 말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아버지도 미안은 한지 사과는 하시더군요. 백불들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해서 이유를 찾긴 했는데 이렇게 어이없는 이유일 줄은 몰랐습니다. 베푸신 것에 비해 너무 시답지 않은 이유로 장례식에서 만행을 저지른 친가가 나이에 비해 너무 유치하고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형제의 연이 이렇게 얄팍합니다. 연은 끊었고 다시 얼굴을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후기 끝입니다. 읽어주신 분들, 전 글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댓글, 추가글 보니까 애초에 차남인 글쓴이 아버지가 개고생해도 대졸자에 모은 돈이 많아서 형제 중에 제일 잘 살았네요. 부동산도 2채나 있다는 거 보니까 1억을 빌려줘도 돈도 집도 남을 정도로 돈 잘 모았는데 돈 많은 형이 꼬아서
장례식도 안 가고 보육금도 안 준 거면 더 인성이 안 좋다는 결과만 나오네요. 생각해보면 아예 돈 한 푼 없었다면 애초에 1억을 못 빌려줬지. 형제 돈이라 빌린 1억 안 갚아도 될 줄 알았는데 갚아서 된 거 아니냐고 하는 말본세를 보면 진짜죠. 1억이 지들 돈이라고 생각했어서 저 난리를 부리는 겁니다. 잊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